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장 이형우입니다. 농업전망 2022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분과 3 우재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분과에서는 저희 축산관측팀에서 약 30분간 한유구, 돼지,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하고 약 30분간 질의응답 및 지정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되어 영상 송출로 진행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유구 돼지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유구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맡게 된 축산관측팀 지선우입니다. 2021년 신축년은 말 그대로 소해였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2021년 한우 도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한우 사육 마리수 또한 역대 최대 마리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가격과 사육 마리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한유구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 소비자 조사 분석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유구 수급 전망에 대해서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육마리수 동향입니다. 한유구 사육마리수는 2015년 최저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한유구 사육마리수는 358만 5천 마리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한우 사육마리수는 340만 8천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 거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1세 미만 마리수가 100만 마리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가위맘소 마리수가 163만 4천 마리까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가격 강세로 인해서 번식기한과 입시기한이 모두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세 미만 마리수와 가위맘소 마리수의 증가는 향후 사육 마리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육 농장수입니다. 한유구 사육 농장수는 규모화와 전업화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이러한 패턴과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93,700 농가로 2021년에 사육 농장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유구 사육 마리수 증가폭이 워낙 더 컸기 때문에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1년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38.3마리로 전년보다 1.8마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소 도축률 추이입니다. 암소 도축 가능 개체수에서 실제로 암소 도축이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육 마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암소 도축 가능 개체수도 쭉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 약 40% 수준에 머물었던 암소 도축률은 최근 들어 30%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었고 실제 2021년에는 33%로 전년보다 약 0.5%포인트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번식이양 증가와 암소 도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수급 동향입니다.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게 되면 도축 가능한 개체수 또한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21년 한유구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 도체 중량도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량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도 역시 454kg으로 2020년보다 약 7kg 증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축 마리수가 증가하였고 또 도체 중량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1년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6.1% 증가한 26만 4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수입량 동향입니다. 소고기 수입 또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5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약 8% 증가하였고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점은 전체 수입 물량 중에 냉장 수입 비중인데요. 냉장 수입 비중이 과거에 약 20% 수준 안팎에서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서 그 증가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한우 도매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선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냉장 수입 비중이 늘고 있고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점은 향후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국내산 소고기와 그리고 수입 소고기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급이 늘면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21년 한우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6.4% 상승한 21,169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가정 내 소비 증가세 또한 유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난 9월이죠. 제5차 국민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한우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아울러 명절에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한우 비중이 늘어 한우 판매량 또한 늘었고 이에 따라서 한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다음은 산지 가격 동향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송아지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숫송아지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9% 상승한 455만 원이었고 암송아지의 경우 전년보다 5.6% 상승한 363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송아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번식 농가에서의 번식 이양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큰 암소 가격 또한 전년보다 5.6% 상승한 646만 원에 형성이 되면서 2021년 한우 산지 가격 또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소비자 분석입니다. 2021년 소고기 구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의 경우 전년보다 2.4%, 그리고 수입 소고기의 경우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게 되면 200만 원 이상 소득 수준의 가구에서는 한우 구매량이 전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전년보다 줄였다는 응답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우 고기와 수입 소고기 간의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한우 고기의 경우에는 맛과 안전성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 수입 소고기에 비해서 그 평가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응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우 고기가 그동안의 도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 또한 그 가격 상승분을 상당히 체감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이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적당하다라는 인식들이 약 60%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2년 소고기 구매 의향을 조사하였습니다. 한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0.5% 늘리겠다는 응답들이 많았고 그리고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4%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도 소득 수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400만 원 이상 소득 수준의 가구에서 한우 소비를 늘리겠다라는 응답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400만 원 미만인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응답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수급 전망입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음에 따라서 번식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함소 마리수가 전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우 정액 판매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다시 1년 만에 갱신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1%가량 증가한 237만 스트로우였습니다. 가임함소가 늘었고 정액 판매량도 늘었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2021년 105만 마리에서 2022년에는 110만 마리 이상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사육구조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우 암소입니다. 10개월 내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15개월령 이상 가임함소 마리수는 162만 6천 마리로 전년보다 5.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송아지 생산이 가능한 육성후 송아지 마리수는 전년보다 5.8% 증가한 53만 2천 마리로 나타나 향후 2년 내 송아지 생산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숫소입니다. 2022년 도축이 가능한 18개월령 이상 한우 숫소 사육 마리수는 55만 마리로 전년보다 약 6.3% 증가한 상황이며 또한 올해 또 도축이 가능한 암소 도축 가능 개체수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도축이 가능한 육성호 숫소 마리수는 46만 4천 마리로 전년보다 5% 증가한 상황으로 향후 2년간 숫소 도축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구입니다. 2022년 도축이 가능한 12개월령 이상 유구 사육 마리수는 9만 1천 마리로 전년보다 4.4%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도축이 가능한 육성호 유구 마리수는 3만 1천 마리로 전년보다 약 3% 증가한 상황으로 한우 숫소와 마찬가지로 유구 또한 2년간 도축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 판매량과 이렇게 소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한우에 대한 사육 마리수를 단기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21년 대비 2.4% 증가한 348만 9천 마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태어난 1세 미만 마리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 1세에서 2세의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가임함소가 늘었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 마리수 증가세는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축 마리수는 2021년 대비 약 9% 증가한 86만에서 87만 마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인해서 도축 가능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도축 마리수 증가세는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량입니다. 2022년 수입량은 2021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서의 수출 가능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입 단가와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2021년 워낙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였기 때문에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이지 평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도매 가격은 21년 대비 9.4% 하락한 19,000원대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설 수요와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가정 내 소비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강보합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물량이 점차 느는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2024년까지 도축 물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완전화가 된다면 축산물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023년 도매 가격은 18,000원대 그리고 2024년에는 16,000원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조정기를 거쳐 30에서 33만 톤의 생산량이 예상되는 2026년 도매 가격은 16,500원에서 17,500원 그리고 31만 톤에서 34만 톤의
생산량이 예상되는 2031년의 도매 가격은 19,000원에서 2만 원대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가격대까지 회복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우 산업계에서는 이런 한우 산업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돼지품목 담당을 맡고 있는 김충현입니다. 돼지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돼지 사육 동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급 동향, 가격 동향, 소비 분석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나온 내용 등을 토대로 2022년에 대한 단기 전망 그리고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의 중장기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 동향입니다. 2021년 돼지 사육 마리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사육 의향 증가로 전년보다 0.6% 증가한 1,127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기 위해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한 이력제 신고 자료를 살펴보면은 2019년 ASF 발생으로 인한 모돈 감소 그리고 2020년의 모돈 감소로 인하여 2021년 초까지는 모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보다 모돈 사육량이 증가하면서 모돈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1년 ASF 발생 건수는 5건으로 총 살처분 마리수는 7,500마리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급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전년도 1,830만 5천에서 0.3% 증가한 1,830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출하 등으로 도체 중량이 116kg에서 115kg으로 감소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도 99만 1,000톤 대비 0.2% 감소한 98만 9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입량과 재고량 동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국제 공급 불안 그리고 국내 가정 내 소비 증가에 따른 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는 증가한 반면에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수입량은 감소하여 2020년에는 약 31만 5천 톤 수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중국의 ASF 영향 회복에 따른 사육 마리수 증가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벨기에 등 수입국 다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수입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보다 7.2% 증가한 33만 3천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입량에 대한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로서는 미국이 36.4%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20.1, 그리고 네덜란드 8.9,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7.2, 그 다음 칠레, 캐나다 수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량 비중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독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독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는 2020년 9월 ASF 발생으로 인한 독일산 수입 금지 조치로 2021년에는 독일산 수입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고량 등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지방 부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14만 4천 톤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육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전년보다 약 30.4% 큰 폭으로 감소한 10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가격 동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돼지고기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 증가, 재고량 감소, 그리고 지난 추석 대비한 정부의 코로나 상생 지원 지급으로 돼지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12.8% 상승한 4,72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돼지고기 가정 내 소비 비중은 전년도에 66.8%로 응답하였으나 금년의 소비 비중은 71.5%로 약 4.7%포인트 증가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외식 소비 또한 33.2%에서 28.5%로 감소하여 4.7%포인트만큼 외식 소비에서 가정 내 소비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 평균 구매량을 살펴보면 2021년 가정 내 돼지고기 평균 구매량은 2020년 1.96kg에서 2020년 2.09kg에서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2016년 2.02kg에서 2019년 1.82kg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가정 내 평균 구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여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급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모돈 사육 의향 증가로 인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2년에도 모돈은 전년도 102만 8천 마리에서 0.4% 증가한 103만 3천 마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돈 증가는 총 사육 마리수 연결되어 총 사육 마리수는 전년 1,127만 마리 대비 0.6% 증가한 1,133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돼지 등급 판정 마리수는 2021년 11월 이력제 신고 자료를 기반하여 돼지 사육 구조 분석을 해본 결과 1월 도축이 가능한 비육돈의 사육 마리수는 0.3% 감소한 반면에 육성도는 334만에서 343마리 2.8% 증가, 그리고 4월에서 5월 도축 가능한 자돈의 사육 마리수도 3.8% 증가한 389만 마리가 되면서 등급 판정 마리수는 전년보다 약 0.1% 증가한 1,839만 마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입량 동향입니다. 수입 전망입니다. 중국 ASF 회복에 따른 사육 마리수 증가가 2022년도 이어지면서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고기 생산량으로 인하여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수입 단가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벨기에 등 수입 수입국 다변화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2년에도 전년 수입량보다 12.7% 증가한 37만 6천 톤으로 수입량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 마리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 그리고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재고량은 증가하여 전년 10만 톤 대비 0.8% 증가한 10만 1,000톤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도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 마리수의 증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도매 가격 또한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4,300원에서 4,5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은 2020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하여 육류 소비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돼지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 약 0.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국내 공급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 증가 폭이 생산 증가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도매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여 2031년 4,700원에서 4,9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젖소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석입니다.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소 사육 동향입니다. 2021년 젖소 사육 마리수는 40만 1천 마리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농장당 사육 마리수는 65.3마리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지비주체별로 기준 원유량 및 초과 원유 가격을 조정하면서 전응요구 도태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육 규모가 전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2021년 차규 마리수는 19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전응요구 도태가 증가하고 일산무기 기상호조가 지속되면서 마리당 산유량은 평년 대비 증가한 26.5kg에서 28.3kg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서 원유 수급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원유 생산량은 203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246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유제품 소비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유 구매처 비중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7.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였는데요. 유제품 온라인 구매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새로운 소비 행태로 자리잡아서 지속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입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수입산 멸균유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전체 소비자의 15.1% 정도가 수입산 멸균유 구매 경험이 있어 아직 구매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6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멸균유 수입량은 2만 3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산지별 멸균유 수입량은 폴란드가 65.3%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독일,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멸균유 구매 이유로는 보관의 간편성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과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산 멸균유 구매 시 고려사항은 원산지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가격, 신선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멸균유 원산지 중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6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 독일, 폴란드, 미국,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생산성도 생산성이 크게 좋았던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우유 생산량은 195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2022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49만 2천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은 84.9kg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자급률은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45.2%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젖소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유구 돼지 젖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우와 돼지 가격은 올해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는 뭐 도축 마리수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그 사육 마리수 감소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좀 줄어들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된 질의와 지금 홈페이지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질의응답 창에 올려주시는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슈 영상을 좀 시청한 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의 불안 요소, 사료 수급은 원활한가? 축산농가의 경영비는 가축비, 사료비,
노동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원활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미국 내 가뭄이 지속되면서 알파파 등 조사료 원료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해상 공급망 악화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주요 항구에서 물류 대량까지 가세해 사료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조사료의 대체 품목인 국내산 볏짚 역시 올해 잦은 비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사료용 근체료 수입 단가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조사료뿐만 아니라 사료용 곡물 가격도 함께 오르는 추세여서 배합 사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우 경영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료값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사료비가 급등하더니 올 하반기에는 그 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도 걱정인데 물류 대란 등으로 해상 운임도 상승하며 국내로 수입되는 사료 원료, 곡물뿐 아니라 조사료마저도 도착 가격이 더 비싸질 거라는 기사를 많이 접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한우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료값은 더 오를 것으로 걱정이 돼서 한우 농가로서는 정말 어려운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료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올 한 해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였고 미국 서부와 유럽,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서의 채선 형상에 따른 운송 차질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 등으로 농촌 인력난이 심화되며 경영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높은 수준의 사료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차기 정부의 농정 방향 설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과 3 한유구 대지 젖소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전국 한우협회 김영원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선우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매일유업의 박희정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대학교 전상공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발표 내용과 지금 방금 보셨던 이슈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제한은 대략 한 4, 5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우리 한우협회 김영원 국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한우협회 김영원 국장입니다. 앞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은 한우 수급 동향과 이제 전망 데이터 이걸 이제 농경연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는 농경연에서 좀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표 내용이 한우 산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한 전망에 대해서도 수급 동향이나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이견이 없으며 특히 이제 가해암소 증가에 따라서 암소 도축률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협회도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이제 가격 하락 우려를 많이 전망했는데 우리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사실을 맞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은 좀 막기를 바라는 것이 농가나 생산자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우리 생산자들은 이런 뭐 전망이 있을 때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해서 결국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소비 촉진 확대 방안이나 수급 조절 방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사료나 조사료값 상승에 따라서 그 생산비 절감 방안, 그리고 유통 쪽에서 이제 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 고민이 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 뭐 정부나 농협, 그리고 유관 기관들이 합심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한우 농가들이 뭐 정부나 뭐 협회나 이렇게 유관 기관에 뭐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우 농가들도 이런 전망을 토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중장기적인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지난해 국내 이제 한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입률이 이제 증가된 거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냉장 수입률이 이제 또 두드러지게 이제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특히 이제 그 호주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FTA 이후에 그 한우 가격이 상승에 따른 이제 수입률이 많이 줄었는데 호주산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12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금년 같은 경우, 22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수출 시장에서 아마 외국 상황이 앞서 발표에서도 수입 단가나 환율 문제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의 수출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제 그 수출국인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 이제 환율이나 수입 단가뿐만이 아니라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 자국에서 인력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아마 도축이나 육가공 이런 쪽에도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농경연에서 이런 그 나라의 그 인력 상황이나 이런 도축이나 육가공 상황도 같이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가장 금년에 이제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사료값 문제, 결국 이제 기존에 이제 물류 문제, 환율, 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금년에 이제 사료값하고 조사료값 이거 상승에 따라서 농가들의 이제 아마 사육 의도나 사육에 아마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더 분석이 좀 깊이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 한우 산업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것은 앞서 발표도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취소나 이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소비가 좀 늘었던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그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된 것이 아마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이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은 결국은 사료값하고 조사료값이 앞으로도 2022년에도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 요소가 상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한 것은 이렇게 보면 이제 2020년하고 2021년에 이렇게 한우 가격이 사실은 도축 물량이나 이런 물량이 늘면은 시장 가격이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단 경제학적인 뭐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축 물량이 이렇게 늘었을 때도 2000년과 2021년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그 한우 산업 이제 그 동향 관련해서는
이런 전망이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뭐 GSNJ든지 농협이든지 이런 기관에서 이제 사육두수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농가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협회에서도 이제 19년부터 미경산업 비육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사육두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 가는 게 이제 전체 농가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노력의 결과에도 금년 사실 설 명절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청탁금지법이 선물 가격이 상향되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그래도 안정세로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왔는데 실질적으로 설 명절에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1년 설 명절에 가격이 어느 정도 어떻게 형성되고 도축투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해에 전반적인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 이번 선명정 가격이 굉장히 좀 하락해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이번 설 명절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실은 도축장에서는 도축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가공에서의 어떤 영향은 없는지 아니면 요새 언론에 나오는 택배의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은 없는지 금년에는 한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이렇게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있었는데 금년에 농경연에서는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 인력을 이 관측이나 전망 인력을 좀 더 보완해서라도 이런 세세적인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세세적으로 해가지고 급할 때는 일주일 안에 뭐 하루 이틀 만에라도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해가지고 농가들이나 뭐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인력보다도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경연에 좀 인력이 그런 쪽으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우 지금 사육 구조가 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번식우 농가 비육우 농가 이렇게 구분이 좀 제대로 됐었지만 지금은 모든 농가들이 이제 일반 사육 체제로 많이 가거든요. 일반 사육 체제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100두 이상의 농가가 이제 한 8천 농가가 조금 넘지만 9%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전체 사육 규모에는 이제 40% 이상을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결국은 사육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한우 두수하고 앞으로 한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전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저희 연구원에 대한 부탁도 하시고 또 주요 수출국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이선우 국장님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선우 국장입니다. 먼저 앞서 이제 돼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농경연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도 같이 한번 작년도에 돈가라든지 그런 걸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역대급으로다가 4,722원이라는 가장 높은 공급량이 사실 이제 도축도수라든지 수입량이 약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고 수준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산업에도 같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결국 다 아시겠지만은 비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가정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또 저지방육
후지라든지 뭐 등심 그런 쪽을 이용한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 식품 그런 수요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공급 측면에서는 사실 재고들이 상당히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수입육이나 국내산이나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수입량이 이 작년 대비는 많이 들어왔지만 2020년 대비는 들어왔지만은 평년 대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재고 부족이라든지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최근에 돼지고기 유통 시장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소비 구조가 사실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온라인 가정 배달 수요가 뭐 언론에 보면 77% 이상이 증가하고 결국에 옛날에는 우리 이 축산식품이 배달식품으로 자리 잡겠냐 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밀키트, 가정 간편 조리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저지방육, 전우지라든지 등한심 이런 부위들이 이제 주 메인으로 돼가지고 가정 소비에 이제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층이라든지 1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성장해서 앞으로 국내 한돈 산업의 어떤 이 전략적인 목표를 가져가서 지속적인 성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저지방육 소비가 이제 증가하면서 가격도 사실 그 전체적인 어떤 돈가도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매 가격 육가공업체들이 납품하는 도매 가격이 한 13% 정도 증가했다면은 전지가 한 42% 그리고 후지가 연초 대비 30% 뭐 안심이 45% 등심도 30% 정도 그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 이 부산물 가격도 이제 족발 같은 경우가 종전에는 3,000원 중반했었는데 5,000원을 넘는 그리고 최근에는 두내장인 이제 그 부산물 내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 밀키트 식품이라든지 어떤 최근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게 특수 부위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앞서 그 농경에서 발표했듯이 국제 물류라든지 돈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사실 이제 수입의 제한이라든지 수출의 제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도 아마 이제 이런 현상들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상반기까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뭐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은 작년에 이어졌던 그런 유통 특징들이 이제 지속되고 아마 이제 국내 사육두수도 이제 사육두수 도축수도 작년보다 약간 증가한 비슷하겠지만은 수입육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지만은 전지 같은 경우는 한 5만 톤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입육은 한 5만 톤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목전지 수입을 들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좀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그 원료육 햄스테지 원료육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제 수입력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공급은 올해 늘어나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그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회복이 돼 가지고 일상 회복이 된다 하면은 식당 수요들이 이제 아마 증가하겠고 식당 수요들이 주로 이제 저가 제품을 외시장은 이제 저가 제품 수입육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쪽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국내 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마 수입력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경에서 발표한 대로 한 4,300원, 4,500원 선에서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보면은 현재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사료 가격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뭐 8대 광역시 가전법 또 개정,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저탄소 문제, 그런 거에 따라 생산비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글로벌 추세고 또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농가가 떨쳐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안고 가야 될 과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안고 가느냐. 결국에는 이제 방역 측면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어떤 자율방역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농가에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이 낮은 농가애들은 생존 문제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동가에 대비해서 어떤 농가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 또 유통 쪽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 안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가격을 내리자는 게 아니라 이 등락폭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산업에서 모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도매시장 3% 물량 가지고 이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경영했듯이 뭐 2,00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6,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등폭이 있음으로써 낮을 때는 농가가 피해보고 또 올라갈 때는 뭐 가공업체나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그런 제도적 모순은 개선이 돼야 되고, 다행히 정부에서도 온라인 경매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등급 제도, 사실 이게 소 같은 경우는 등급이 변별력이 분명합니다. 근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이게 짧은 시간에 비육해가지고 많은 양을 도축하다 보니까 등급의 어떤 변별력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분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개선을 해서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같이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보고, 특히 또 이제 지금 현재 돼지고기 수출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햄스터치 그런 걸 가공품 포함해 가지고 7,600톤 금액으로는 한 3천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현재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게 수출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내에서 2, 3%, 한 3 내지 5% 정도의 2, 3% 정도는 물량이 사실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을 해외로 빼준다면은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정책적으로나 농가가 다 같이 합심해서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언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메일유업의 박규정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관측 내용에서 보면은 올해 원유의 생산량이 4% 정도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측 활동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을 좀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수입 멸균류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멸균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뭐 늘어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를 보면은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매출, 이커머스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 같은 비대면 문화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가 이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가 생필품이나 의류, 전자제품 같은 이제 비식품류가 주를 이뤄졌고, 이건 이제 배송에 대한 시스템이었던 거거든요. 이제 식품류라고 하면 이제 상온 제품들이 적합했던 거고, 멸균류 같은 경우가 이제 상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류 비용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은 초반에는 그 냉장 물류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멸균류가 많이 늘어났고 수입 멸균류도 거기에 편승한 건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이제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멸균류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멸균류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저가에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이 구매하는 용도로도 맛있는 용도로도 멸균유를 구매하는 계층이 있는 거고요. B2B 시장에서도 이제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수입 멸균유를 좀 사용하는 뭐 계층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백색시유 시장에서 그 수입 멸균유를 포함한 멸균유 전체와 냉장의 비율을 보면 멸균유의 비율이 한 10% 정도 초반으로 좀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멸균유 온라인 채널이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20%가 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건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뭐 국산에 대한 선호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제 품질에 대한 눈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한 이제 뭐 온라인 채널 국내 온라인 채널에 그 냉장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냉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냉장 제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밸류가 좀 낮은 아니면은 뭐 저가 전략을 이제 추구하는 뭐 B2B 일부는 수입 멸균유를 좀 쓸 수 있겠지만은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나가는 물량들은 이게 쉽게 대체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업체 입장에서는 뭐 K밀크가 가장 좋은 예인데, 국산 원유 사용을 좀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든지 국산 멸균유가 이제 수입 멸균유를 대체하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업체 브랜드력을 강화하는 방식은 사실은 냉장 제품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해썹이라든지 유기 인증이라든지 이제 국산 인증들이 사실은 글로벌 인증 대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국산 원유의 인증으로 인해서 뭐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우유의 그 성분을 좀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그 어리순의 안부 묻기 같은 이제 소비자와의 그 소통을 좀 강화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수입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상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올해 이제 그 우제류 쪽의 전망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아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많다. 그래서 좀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우 쪽에서는 그 가격 하락폭이 꽤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가격 하락이 아마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향후 3, 4년간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면 꽤 가격 하락이 클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 같고요. 돼지는 이제 그에 반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단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겠지만 농가가 체감하는 경영 압박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물가 상승, 뭐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생산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가가 받는 압박은 상당히 클 것이다. 반면에 이제 젖소는 그러한 그 시장의 수급 논리가 현재로 보면은 원유가 연동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여러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2022년도에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물론 축적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우 쪽에서 먼저 농가들에게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급 조절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농가들 모두가 이러한 수급 조절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로 수급 조절 사업에 어느 정도 농가가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실제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수급 조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의 경영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떤 현실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유명무실화된 그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비용농에 대한 어떤 경영 안정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공급이 좀 많아져도 소비가 뒷받침이 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자조금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한우 수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농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른 축종과 달리 낙농 쪽에서의 농가가 받는 원유 수치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비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원유가 연동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올해 이제 그 아까 생산량이 좀 감소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국내 CU에 대한 소비가 점점 계속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소비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든지 물량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낙농 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그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 연동제가 이러한 그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혹은 현재 그 쿼터제 물량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축소가 되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낙농가의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진통을 겪었고 그에 대한 해답이 아직 명쾌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어떤 학자의 입장에서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러한 그 원유가 연동제도라든지 쿼터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여러 이해단체자들의 서로 그 상충되는 어떤 이해관계를 토대로 여러 차례 그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존의 그 제도를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아마 가장 기본은 낙농가와 유업체의 어떤 동등한 교섭력을 서로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돼지 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재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잘 관리하고 방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게 그 휴전선 근처 그쪽 그 강원도 쪽에서 자칫 이제 충남이나 이쪽으로 번질 우려가 조심스럽게 저기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양돈 산업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일시적인 어떤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고, 만약에 돈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에서의 수입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최근에 수입육의 국내 축산 시장을 그 점유하는 점유율이 높아지는데, 더더군다나 국내산 축산물의 자급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돼지 쪽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방역 쪽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사전에 그 질문 영상을 2개를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토론자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토론을 해주시면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영상을 먼저 보고 저희가 그 부문별로 좀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한우 암소 감축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가의 참여 여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김영호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앞서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그 이 사업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결국은 농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원책, 그리고 근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원책을 좀 강화하는 거하고 지속적인 홍보, 이것이 앞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에 대해서 돼지 부분에 대해서 좀 띄워주시죠. 최근에 사육 마리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역대 최고 공급 과잉이었던 시기보다도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농가 입장에서 가격 하락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양돈 산업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수급 대응과 관련된 질문이셨는데, 뭐 우리 이선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국내 생산도 약간 증가하고 수입력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가격은 이제 하락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동가 시대에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지금 시대적인 지금 최근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은 사실 삼겹살이
비중이 이제 전체 정육 비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가격은 50% 이상 됩니다. 근데 후지는 전체 정육 비중에서 30% 차지하는데 가격은 10% 이내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젊은이들이 기호하고 맞추는 어떤 밀키트 식품이라든지 가정 소비 특징상을 볼 때 이러한 소비 불균형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전체적인 가격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중요하다 생각하고 한돈 자주구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이라든지 소비 홍보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질문이 약 8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뭐 한우 돼지에 대한 질문이 영상으로 있었으니까 우리 뭐 멸균류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하나 올랐는데 이 부분을 우리 메일유업에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멸균류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멸균류 시장의 전망과 국내 유업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사실 아까 이제 멸균류 말씀드릴 때 그 멸균류의 비율 전체 비율이 사실 우유에서는 뭐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증을 통해서 또는 이제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멸균류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온라인 중심이 뭐 확장이 된 것만큼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사실 온라인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든지 뭐 오픈마켓을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유 점포를 물류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서 뭐 아까 20% 말씀드리긴 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이제 온라인에서 뭐 냉장과 멸균류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경쟁 관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국산 브랜드는 사실은 이제 국산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산 원유 사용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좀 바운더리를 통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을 지금 초과해가지고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농업전망 2022 제3부 우재료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분과 4 양념채소, 분과 5 과일, 분과 6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이 진행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토론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